오늘 준비한 사연은 한 여성이 사랑했던 남자가 그의 여동생에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을 하였고 그걸 옆에서 지켜봐야만 했던 사연자의 이야기입니다.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앞으로 구독자님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영상을 만들 저에게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눌러주시는 분은 평생 행복하게 사실 거예요.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이상한 행동을 해도 다 이해해줘야 할까요? 처음에는 이해해보려고 정말 많은 노력을 했어요. 사랑했고 그를 믿었으니까요. 시간이 지난 지금은 그런 노력을 한 것조차 너무나 바보스럽고 후회가 되네요. 사실 얼마 전까지 사랑하는 남자와 그의 여동생 저 이렇게 동거를 하고 있었어요. 뭐 흔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같이 살 수는 있는 거겠죠. 하지만 이 다음부터는 이해가 되지 않으실 거예요. 오빠 얼른 씻어. 오늘 영화 보러 가기로 했잖아. 빨리 일어나라고. 언니도 기다려. 좀만 더 자고 아직 시간 많이 있잖아. 자꾸 그러면 목욕할 때 안 씻겨져. 아, 왜 이래. 간지러워. 하지마. 이게 오빠한테 혼나려고 자꾸 까부네. 믿어지시나요? 여동생이 오빠를 깨우면서 하는 말이라는 걸. 그리고 다 큰 여동생이 오빠를 씻겨준다니요. 이런 어처구니없는 가족관계가 시작된 건 커피숍에 일하면서 알바 동생과 나눈 사소한 농담이었어요. 그 남자의 여동생과 저는 커피숍 알바를 같이 하는 사이였고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일을 하고 있는데 퇴근할 때쯤 이상형에 가까운 남자가 가게로 들어오면서 시작되었어요. 언니 주문 받아야지. 잠시 멍했다가 동생이 툭툭 치면서 주문을 받으라길래 정신을 차리고는 아무렇지 않은 듯 행동하며 주문을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모모입니다. 주문 도와드리겠습니다. 아메리카노 한 개랑. 따뜻한 거 맞으세요? 네. 카페라떼랑 요거트 스무디도 주세요. 그러면 결제 15,500원 도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진동벨 울리면 이쪽에서 준비 도와드릴게요. 카드와 전동벨을 건네주니 그 남자는 음료를 받고는 창가 빈자리로 가서 앉았어요. 야, 대박. 저 남자 완전 내 스타일이야. 이 동네 저런 귀인이 있었다니 처음으로 여기에 알바하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드네. 언니, 저 남자가 그렇게 잘생겼어? 그럼 넌 아닌가 봐. 눈이 얼마나 높길래 저 얼굴 보고도 그런 소리를 하냐? 우리 언니 저 남자가 술 한잔 하자고 하면 기절하시겠구만. 저 얼굴 보고 술 먹으면 술도 안 취하겠다. 왜 설레서? 야, 말도 마. 생각만 해도 벌써 설렌다. 그럼 언니 내가 저 남자랑 약속 잡으면 마치고 술 쏠래? 뭐지 이 자신감은? 괜히 가서 들이대다가 쪽 다 깔 것 같은데. 이 언니가 뭘 또 모르네. 나만 믿고 기다려 술 사기로 한 거나 잊지 말고. 알바하면서 잘생긴 손님이 오면 흔히 하는 농담이라 장난으로 한 말이었고 지금껏 가서 말을 건 적은 한 번도 없어서 정말 갈지는 몰랐는데 자기만 믿으라면서 알바 동생은 그 남자에게 다가갔어요. 그 남자에게 가서 어떻게 말했는지 둘이 웃기 시작하더니 팔로 크게 동그라미를 만들면서 입모양으로 술사라고 하는 거예요. 농담으로 건넨 말이 현실이 되는 것도 웃기고 태연하게 돌아오는 동생이 황당하기까지 했어요. 언니 내 실력 어때? 아직 안 죽었지? 야, 너 진짜 대단하다. 저 사람한테 뭐라고 한 거야? 뭐라고 하기는 이쁜 언니 있다고 술 먹자고 했지? 뭐래? 진짜 그렇게 말한 거야? 언니는 지금 그게 중요해? 퇴근하고 약속 생긴 게 중요하지. 얼른 화장이나 고치세요. 이유야 어찌되었든 오랜만에 새로운 사람과 하는 술자리라 괜히 기분이 좋아졌고 퇴근 시간만 기다려졌어요. 몇 시에 만나기로 했지? 9시 넘어서. 내가 또 언니 하이볼 좋아하는 거 알고 요 앞에 맥주랑 하이볼 같이 파는 곳에서 보자고 했어. 나 잘했지? 일로 와. 센스쟁이 언니가 안아줄게. 왜 이래 징그럽게. 어서 마무리나 하고 나가요. 그렇게 서둘러 일을 마무리하고는 약속된 장소로 향했고 가게 앞에 서 있는 그 남자가 보였어요. 오빠, 우리 왔어. 야야, 잠깐만. 오빠라고? 우리 오빠인데 언니 몰랐어? 동생은 재미있어 죽겠다는 표정으로 쳐다보면서 말했어요. 오빠라니 원래 알던 사람이야?
언니 내가 지난번에 말했잖아. 나 친오빠 한 명 있다고. 자세한 이야기는 들어가서 하시고 인사부터 나누세요. 여기는 우리 오빠 땡땡씨. 여긴 나랑 제일 친한 언니 땡땡 언니야. 말씀 많이 들었어요. 매번 동생이 신세지고 있다고 해서 언제 한번 식사라도 대접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만나게 되네요. 친오빠인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언니 우리 오빠 잘생겼지? 오빠 나 배고파 어서 들어가자. 알바 동생은 오빠 등을 밀면서 먼저 가게에 들어가게 하더니 귀에 대고 속삭이듯 말했어요. 언니 사실 오빠가 언니 보고 싶다고 해서 일부러 온 거야. 오늘 잘해봐. 우리 오빠 여자친구도 없어? 그럼 오늘 너만 믿을게. 들어가자 오빠 기다리시겠다. 연애한 지도 오래되었고 소개팅 자리는 아니지만 왠지 소개팅하는 기분이라 설레기 시작하는 거예요. 동생이 하이볼 좋아하신다고 하던데 산토리로 하나 주문할까요? 네 그걸로 해주세요. 지금 둘이 뭐지? 이 눈빛 뭐야? 왜 그래? 언니 오빠 봐봐요. 지금 눈빛 장난 아닌데. 넌 까불지 말고 뭐 먹을 건지나 말해. 그럼 나도 언니랑 같은 걸로 하지 뭐. 그렇게 시작된 술자리는 알바 끝나고 바로 와서 그런지 정말 말 그대로 술이 술술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정말 여동생이랑 둘이 사시는 거예요? 내 둘이 같이 산 지는 2년 정도 되었어요. 언니 말도 마. 이건 오빠랑 같이 사는 게 아니라 완전 아들 키우는 거라니까. 밥 해줘야지, 빨래 해줘야지. 내가 완전 식모야, 식모. 야, 너가 언제 그렇게 했냐? 언제라니 오늘 아침에도 오빠 빤쭈 내가 빨았는데. 너 자꾸 이럴래 시끄럽고 술이나 먹어. 술도 다 먹었는데 뭘 자꾸 먹어. 언니 우리 2차 갈래요? 2차? 난 상관없기는 한데. 어디로 갈 거야? 우리 집 가요. 우리 집 여기서 가까워요. 집에? 오빠분 싫어하실 것 같은데. 아니에요. 집에 가서 먹으면 편하고 좋죠. 그러자. 나 옷 갈아입고 편하게 먹게. 언니도 내 옷 줄 테니까 갈아입어. 뭐 그럼 그럴까? 저희 셋은 남은 술을 마저 들이키고는 밖으로 나와서 걷기 시작했어요. 동생의 집은 걸어서 15분 정도의 거리에 살고 있었고 가는 길에 편의점에 들려서 술과 안주를 샀어요. 여기가 우리 집이야. 언니 그거 알아? 언니가 우리 집에 오는 첫 번째 손님이야. 그래? 그럼 뭐라도 하나 사올 걸 잘못했다. 언니가 선물인데 뭘? 오빠가 언니 정말 마음에 들었나 봐. 지난번에 친구 데려오려고 했는데 엄청 화냈었거든. 내가 언제 그랬냐? 동생 말 장난이니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이쪽에서 잠깐만 쉬고 계세요. 금방 차릴게요. 오빠분은 분주하게 이것저것을 준비하기 시작했고 간단하게 안주도 요리하더니 식탁 위에 내려놓았어요. 언니는 이쪽에 앉아. 동생은 자기 옆에 앉는 걸 보고는 오빠 옆자리를 가리키며 그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당황해서 그냥 옆에 앉아있을게 라고 말하려고 하는데 오빠분도 그러고 싶었는지 의자를 빼주었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그 모습을 보고 당장이라도 오빠 옆으로 가서 앉고 싶었는데 속마음이 들킬까봐 정말 못 이기는 척을 하면서 그의 옆으로 갔어요. 둘이 정말 잘 어울린다. 앞으로 커플이 될 사람들을 위해 건배. 둘이 가까이 좀 붙어봐요. 걸렸네. 뽀뽀해 뽀뽀해. 알바 동생은 술자리 내내 커플이 된 것처럼 말을 하기 시작했고 게임 순서도 자기 마음대로 하더니 스킨십을 하게 만들었어요. 나중에는 오빠랑 저도 거기에 동조되어서는 말뿐이지만 서로 자기야라고 부르며 마치 연인이 된 것처럼 행동을 했어요. 그렇게 새로운 만남에 설레이며 술자리를 즐기고 있다가 어느 순간부터 식탁 밑에서 그 남자의 손이 제 손을 닿였다가 떨어졌다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오빠분이 실수로 손이 닿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는 의도한 걸 느낄 정도로 터치하더니 아예 손을 꽉 잡고는 놓아주지 않았어요. 그때부터는 손을 뿌리치는 게 아니라 알바 동생 눈치를 한 번 봤다가 그 남자 눈치를 보았는데 그 남자는 손을 잡은 채 여동생과 정답게 이야기만 나누더군요. 정말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언니 나 화장실 좀 갔다 올게.
그러다가 알바 동생은 화장실을 간다며 자리에서 일어났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 남자가 여동생이 자리를 비우자마자 갑자기 입술을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토끼 눈이 되었다가 이내 그 남자와 함께 사랑이 찾아온 걸 느끼고는 감정에 따라 움직였어요. 잠시 후 화장실에서 물 내리는 소리가 났고 그 남자는 빠른 속도로 떨어지더니 아무 일도 없었는 것처럼 행동했어요. 둘 다 얼굴이 왜 그렇게 빨개? 그래? 술이 취했나봐. 더 먹으면 안 되겠다. 내일 일도 해야 되는데 나 이제 그만 갈게. 알바 동생이 오고 나니까 왠지 부끄러운 생각이 들어서 나오는 대로 아무 말이나 던지고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오빠 언니 집 데려다 줘야지. 안 그래도 그러려고 했거든. 그 말을 하고는 그 남자는 나와 함께 같이 집을 나왔어요. 술도 깰 겸 잠시 걸을래요? 그 남자의 물음에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고 어두운 밤거리를 둘이 같이 걷기 시작하는데 그 남자는 손을 내밀더니 손을 달라는 제스처를 했어요. 이미 마음이 기울 대로 기울어져 있던 상태라서 미소를 지으며 그의 손을 잡았어요. 한참을 손을 잡고 걸어가다가 오빠가 어느 건물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는 거예요. 이미 어느 정도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라서 놀라지는 않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가만히 오빠만 바라봤어요. 오빠도 저를 잠시 바라보다가 손에 힘을 주어 건물 안으로 이끌었고 이미 콩깍지가 씌어버린 저는 그를 의지하며 안으로 들어갔어요. 맞아요. 결국 처음 만난 그날의 사랑을 나누고 말았던 거예요. 아침에 눈이 떠졌을 때는 행복한 기분보다는 후회가 물 밀려오듯이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왠지 오빠가 날 쉬운 여자라고 생각할 것 같다는 생각이 마구 들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혼자서 이런저런 생각으로 머리가 복잡해져 있을 때 오빠가 눈을 뜨더니 두 팔을 벌려 자기에게 오라고 하더군요. 잘 잤어요? 네. 오빠는요? 나도 잘 잤지. 너랑 아침에 같이 눈을 뜨니까 너무 좋다. 오빠 이 상황에 이런 말이 좀 그럴 수도 있지만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요. 우린 어떤 사이예요? 어떤 사이라니 앞으로 알아갈 사이지. 많이 불안했구나. 이리로 와. 그 남자는 불안해하는 절 꼭 안아주었어요. 넓은 가슴을 가진 그 남자 품에 안기니 포근하고 행복했어요. 그렇게 그날 이후 오빠랑은 사귀는 사이가 되었고 여느 연인처럼 데이트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다가 사귄 지 2달쯤 되었을 때 집주인이 계약을 갱신하면서 월세를 올려달라는 거예요. 오빠 짜증나 죽겠어? 왜? 일하면서 무슨 일 있었어? 아니 그런 건 아니고 글쎄 집주인이 월세 올린다잖아. 거기 집도 안 좋은데 월세를 왜 올려? 몰라 지금 내는 것도 작은 게 아닌데 이래서 사람들이 집을 사는가 봐. 그럼 이왕 이렇게 된 거 나랑 같이 살래? 월세 아껴서 나중에 우리 결혼할 때 보태면 되잖아. 같이 살자는 말에 놀라기도 했고 그 남자 입에서 결혼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와서 기분이 묘했어요. 동생이 불편할 건데 찬성할까? 그럼. 지난번에 동생이랑 가볍게 그런 이야기 한 번 한 적 있는데 나보다 더 좋아하던 걸. 정말? 나야 오빠랑 같이 있으면 좋지. 그래도 내가 말하기는 그러니까 오빠가 한번 물어보고 말해줄래? 알았어. 동생이 허락하면 우리 같이 사는 거야. 알겠지? 응 오빠. 통화를 마치고 알바를 하러 커피숍으로 갔고 알바 동생이 날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면서 오더니 언니 우리랑 같이 살기로 했다면서요. 응 너만 괜찮으면. 저야 무조건 좋죠. 앞으로 어떻게 부르면 되는 거지? 새언니라고 할까요? 얘는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새언니라고 하냐? 그냥 평소대로 언니라고 불러. 네 언니 그럼 이사 언제 오는 거예요? 한 2주 후쯤 갈 것 같아. 앞으로 잘 부탁해. 알바 동생의 허락도 받았겠다. 그날 오후에 집주인에게 이사를 간다고 통보를 하고 2주 후에 오빠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이사를 가고 나서부터는 알바 동생이랑 같이 퇴근해서 집으로 가서 그런지 밤길이 무섭지도 않았고 집에 도착해서 사랑하는 사람과 맥주 한 잔 먹는 게 너무나 좋은 거예요. 이래서 사람들이 결혼을 하나 싶은 생각도 들고 앞으로 오빠와의 미래만 생각하면 절로 미소가 지어졌어요.
집에 오면 셋이 둘러 앉아서 술을 먹는 게 당연하게 되었고, 그날도 같이 술을 먹고 오빠랑 들어가서 자는데 옆이 허전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잠결에 오빠를 찾았지만 당연히 옆에 누워있어야 할 오빠가 보이지 않았고, 찾아보려고 화장실도 가보았는데 보이지 않더군요. 혹시 밖에 나갔는지 현관을 확인해봐도 신발은 그대로 있고, 휴대폰을 걸어보려는 생각을 하다가 다시 방으로 들어가는데 여동생 방에서 오빠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뭔가 느낌이 이상해서 숨 죽여 걸어가서는 방문을 열어보았더니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장면이 보였어요. 오빠 여기서 뭐해? 자기 언제 일어났어? 동생 깨겠다. 나가서 이야기하자. 남자친구는 동생이 깬다면서 내 손목을 잡고는 방을 나왔어요. 뭐 하는 거야? 왜 남매끼리 같이 자고 있는 거야? 자기 오해야 오해. 악몽을 꿨다고 재워달라는데 어떻게 그럼? 그럼 옷은 왜 그렇게 입고 있는 건데? 다 큰 여동생 옆에서 그러고 있는 게 정상이야? 자기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동생 재우다가 잠들었는데 나도 모르게 그랬나 봐. 자기도 알잖아, 나 몸에 열 많은 거. 나도 모르게 벗었나 보지. 진짜 오해니깐 들어가서 자자. 내일 출근도 해야 되잖아. 우리 공주님 방으로 가시죠. 오빠는 애기 타이르듯이 달래며 아무 일도 아닌 듯이 말을 하였고, 그때는 너무 좋아하고 있을 때라 애써 이해하며 넘기게 되었어요. 다음 날에는 오빠에게 어제 일을 들었는지 여동생이 옆으로 와서는 사과를 했어요. 언니 어제 일 들었어요. 한 번씩 악몽을 꾸는데 오빠가 재워주는 게 습관이 되어서 정말 미안해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그런 걸 처음 봐서 놀란 거야. 역시 우리 미래의 새언니 이해해 주실 줄 알았어요. 오늘 저녁 맥주는 제가 쏠게요. 칭따오 콜. 그래, 콜이다. 사과를 하는 건지,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미리 이야기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설마 남매인데 무슨 일이라도 있겠어 라는 생각을 하며 기억에서 지우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악몽을 꿨다고 재워주는 거는 빙산의 일각일 줄은 그때는 몰랐네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일이 있고 나서부터 눈치를 안 보기 시작했다가 맞는 것 같아요. 그 일이라는 건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퇴근 후 술을 먹고 있는데 남매가 투자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언니도 그거 하고 있어요? 그거라니? 오빠가 이야기 안 하던가요? 전 오빠가 하자고 해서 매달 100만 원씩 받고 있는데. 뭐야, 뭔데 그래? 아니야, 동생이 쓸데없는 소리 하는 거야. 오빠는 말해주면 되지. 그럼 내가 이상해지잖아. 뭐야, 나만 빼놓고 남매들끼리 속닥하는 거야? 이러면 나 소외감 느끼는데. 자기한테 이런 이야기하면 혹시나 오해할까봐 그러는 거지. 오빠하고 나하고 오해할 게 뭐가 있다고 그래. 우리 나중에 결혼도 할 건데. 아니, 다른 건 아니고 신용만 있으면 차 구매해서 렌트 돌리면 매달 할부금 내고도 돈이 남거든. 그걸 수익으로 받을 수 있어. 나도 그걸로 매달 300만 원 정도 벌고 있고. 진짜 그런 것도 있어? 응, 일반인들은 모르고 이쪽 업계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게 있어. 그거 위험한 거 아니야? 위험한 걸 동생한테 하라고 하는 오빠가 어디 있어. 사실 자기한테 하자고 말할까 고민했더니 동생이 알고 일부러 이렇게 말 꺼낸 것 같아. 진짜 안전한 거 맞지? 당연하지. 혹시 자기 모아둔 돈이 좀 있어? 할부로 사도 되는데 현금 있으면 수익이 더 크거든. 통장에 6천 정도는 있는데 겁나니까 한 1,000만 원 정도만 해도 되는 거야? 오빠는 말없이 곰곰이 생각하더니 자기야, 솔직히 1,000만 원으로 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 하면 수익이 너무 적어. 그러지 말고 오빠 믿고 6천 전부 투자하는 건 어때? 우리 몇 년만 있으면 결혼도 해야 되는데 서울에 아파트 하나 살려면 그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아. 나도 전부 여기에 투자했거든. 내가 혹시라도 잘못되면 자기 돈은 책임지고 빼줄 테니까 걱정은 하지 마. 오빠의 말 중에 결혼해서 아파트를 사자는 말에 마음이 움직여지고 말았어요. 알았어. 그럼 오빠가 다 책임지고 알아서 해주는 거야. 알겠지? 당연하지. 그럼 지금 서류에 사인만 해놓을까? 말 나온 김에 지금 하자. 잠시만. 오빠는 일어서서 방으로 가더니 서류 뭉치를 들고 나왔고 볼펜을 주면서 자기가 표시해 놓은 곳에 사인을 하라고 했어요. 한두 장도 아니고 여러 장에 사인할 곳이 뭐가 그렇게 많은지 한참을 정신없이 사인하다가 눈에 띄는 글이 있어서 오빠에게 물어봤어요.
오빠 대출이라고 적어놓은 건 뭐야? 아, 이거 같이 넣어야 할인을 받을 수 있어. 신경 쓰지 말고 마저 하면 돼. 이제 2장밖에 안 남았다. 얼른 하고 술 먹자. 아, 알겠어. 오빠의 재촉이 있기도 했지만 이미 하기로 마음먹은 상태라 오빠 말만 믿고 서류에 마저 사인했어요. 자기 신분증은? 신분증도 필요해? 나한테 주면 내일 하고 내가 다시 줄게. 알겠어. 그럼 이제 끝난 거지? 응, 이게 끝이야. 언니 오빠만 믿으면 돼요. 우린 가족이잖아요. 사자 머리 아픈 서류는 치우시고 술잔들 드세요. 우리 가족을 행복을 위해 건배! 그날은 오빠와의 행복한 미래를 꿈꾸며 시간을 보낸 것 같아요. 약속대로 다음날 저녁에 신분증을 갖고 가서는 돌려주었고 매달 15일날 수익금이 나올 거라고 말해주었어요. 그때부터였어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남매들의 행동이 시작한 시점이요. 계약하고 일주일 후쯤이었는데 휴무날이라 오랜만에 늦잠을 자고 일어났고 눈을 떠보니 오빠가 없는 거예요. 여보세요. 오빠 어디에 있어? 집이야. 부르면 되지. 전화를 왜 하는 거야? 아니 안 보여서 나간 줄 알았지 뭐 하는데. 나 목욕 중이야. 끊어. 알았어 씻고 나와. 오빠가 나올 때까지 아무 생각 없이 휴대폰을 하고 있는데 목욕탕에서 오빠가 아닌 여동생이 나오는 거예요. 뭐야? 왜 거기서 너가 나와? 목욕탕에 오빠 있는 거 아니야? 오빠 찾고 있었어요. 금방 등 밀어줬으니까 조금 있으면 나올 거예요. 아니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아무리 남매라도 성인 남녀가 등을 밀어준다는 게 말이 된다는 거야 지금? 언니 오빠랑 저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지금도 가끔 같이 하기도 하고요. 그게 무슨 말이야. 그리고 해줘도 내가 해주지 여동생이 그걸 왜 해줘? 무슨 일이야? 둘이 왜 싸우고 그래? 오빠는 싸우는 소리를 듣더니 물도 덜 닦고 밖으로 나왔어요. 오빠 이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해. 왜 그래? 자기가 외동딸이라 몰라서 그런 거야. 거기서 외동딸이 왜 나오는 건데? 아니, 말이 그렇다고. 여기서 이러지 말고 방에 가서 나랑 이야기하자. 방으로 들어간 오빠는 말도 안 되는 말들로 설득을 하더군요.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 커서였을까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설득에 결국 넘어가 버렸어요. 내가 만만하고 뭐든지 쉽게 넘어가서 그런지 남매들은 시간이 갈수록 연인처럼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동생이 원피스를 입다가 오빠에게 자크를 닫아달라고 하지 않나. 아침에 오빠가 늦잠을 자고 있으면 올라타서 간지럼을 태우며 부둥켜 앉지를 않나. 갈수록 태산이더군요. 그러다가 결정적인 걸 보고야 말았어요. 하루는 친구랑 약속이 있어서 혼자 나갔다 오는 날이었는데 친구가 급한 일이 생겼다며 펑크를 내버린 거예요. 여동생 때문에 잦은 다툼으로 사이가 안 좋아져서 오빠에게 연락도 안 하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집안 공기가 뭔가 이상했어요. 본능적으로 이건 뭔가가 진행이 되었다는 걸 느끼고는 거실을 뛰어가서 여동생 방문을 열려고 하는 순간 들어오는 소리를 들은 오빠가 먼저 방문을 열고 나왔어요. 놀란 얼굴을 하고는 숨을 헐떡이며 문 앞을 지키는 오빠의 모습과 미처 가리지 못한 문틈 사이로 보이는 여동생의 모습은 전형적인 그걸 막 끝낸 모습이었어요. 더 이상 사랑이고 뭐고 눈이 뒤집혀 버리더군요. 사람 같지도 않은 사람들이랑 단 한순간도 있기 싫어서 방에 가서 대충 짐을 챙기고는 무작정 밖으로 나갔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잘못을 했더라도 나가는 사람을 잡거나 걱정이 되어서 뒤따라 나와야 하는 거 아닌가요? 마치 기다린 사람처럼 오빠는 그냥 우두커니 서 있으면서 미안하다는 한마디 말도 안 하고 심지어 붙잡는 행동도 하지 않았어요. 혼자 펑펑 울면서 한참을 걸었던 것 같아요. 생판 모르는 사람이 와서 걱정을 해줄 정도면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을 하실 거예요. 짐도 무겁고 너무 울었더니 진이 다 빠져서 더 이상 걸을 수가 없는 지경까지 가게 되었어요. 이러다가 쓰러지면 나만 손해라는 생각에 사람이 뜸한 장소에 있는 벤치에 가서 앉았어요. 거기에 앉아서 정신을 가다듬는데 그제야 머릿속에서 오빠한테 투자한 게 생각이 났어요. 헤어지는 거는 헤어지는 거고 돈은 다른 문제라?
목소리가 잠겨서 헛기침을 한 번 하고는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받지 않았어요. 사정하고 사과할 사람은 내가 아닌데. 전화조차 받지 않으니 오기가 생겨서 계속했지만 받지 않았고, 할 수 없이 문자로 투자 금액을 당장 정리해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보냈어요. 10분쯤 지나고 나서 답장이 오긴 왔는데 미안하다는 말은 없고 당장 정리하는 건 어렵다며 일주일 후에 집으로 오라고 하더군요. 당장 갈 곳도 없고 혼자 살고 있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서는 자초지종을 말하고는 당분간만 신세 지기로 했어요. 그렇게 친구 집에서 신세를 지고 다음날 긴장을 하며 커피숍에 일을 하러 갔는데 오빠의 여동생은 출근하지 않더군요. 오빠한테 돈을 받기 전까지 친구 집에 지내면서 친구에게 하소연도 해보고 술도 먹어보았지만 마음이 풀리는 거는 하나 없었고, 아무리 취해서 잠이 들어도 새벽이면 눈이 떠져서는 애꿎은 눈물만 흘렸던 것 같아요. 그래도 시간이 가긴 가더군요. 약속한 일주일이 지나서 무거운 마음으로 오빠 집으로 갔는데 초인종을 눌러도 인기척은 하나 없고 문을 두들겨도 나오는 사람이 없길래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현관문을 열었더니 그냥 열리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가 보니 참으로 황당했어요. 집 안은 벌써 짐이 다 빠져 있었고 거실에는 쓰레기가 나뒹굴고 엉망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는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해서 거실에서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에게 속아도 어떻게 하면 이렇게 완벽하게 속을 수 있는 건지.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한 달 뒤부터는 내가 알지 못하는 대출로 인해 캐피탈에서 빚 독촉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투자금으로 6천만 원만 사기당한 게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는 외제차 2대가 제 앞으로 되어 있었고 중고차 시세보다 말도 안 되는 금액으로 대출이 받아져 있더군요. 투자를 권유한 날 오빠가 사인하라고 한 서류들이 알고 보니 중고차를 구매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들이었고 내가 모르게 중고차를 받아서는 다른 업자에게 대포차로 날려서 또 돈을 챙겼던 거예요. 그렇게 내 앞으로 떠넘겨진 금액은 1억 4천만 원. 도무지 감당도 안 되고 캐피탈 대출을 정리하려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는 차를 찾아야 되어서 결국 신고를 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신고를 한다고 끝이 아니더군요. 사기를 당했다고 하지만 엄연히 서류상 내가 명의를 빌려준 거라 매달 할부금으로 300만 원이 넘는 돈을 갚아야 한다는 거예요. 커피숍에서 아무리 일해도 그 돈을 갚을 수는 없었고 대포차로 변해버린 차에서는 과태료도 계속 날라왔어요. 이러다가는 정말로 큰일 나겠다는 생각에 어쩔 수 없이 부모님에게 이 사실을 알렸어요. 부모님은 못난 자식을 둔 책임으로 저 대신 할부금을 내어주셨는데 너무나 죄송했어요. 그나마 다행인 건 신고를 하고 6개월 후에 경찰에서 연락이 와서는 남매들을 잡았다고 하는 거예요. 연락이 오자마자 부모님과 함께 경찰서로 달려갔고 담당 형사님에게 더욱 황당한 말을 들을 수 있었어요. 남매라고 생각했던 오빠와 여동생은 사실은 남매가 아니라 연인 관계였고 비슷한 수법으로 여러 건을 조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빠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는데 별도 4개나 된다고 하시며 다른 사람들 피해 입은 것까지 합치면 금액도 10억이 넘어갈 것 같다고 하셨어요. 저에게는 남매로, 또 어떤 사람에게는 부부 사이로, 수법도 다양하게 하면서 완전 영화를 찍은 거예요. 그럼 사기꾼을 잡았으니 문제가 해결되었을까요? 형사님을 만나러 갈 때는 어쩌면 처한 상황이 해결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희망을 가졌었는데 그 희망은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어요. 오빠가 붙잡혔을 당시 회수한 돈은 몇백만 원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렇다고 넋놓고 있을 수만은 없어서 변호사님도 만나보기도 하고 최대한 여러 방면으로 알아보니까 일단 차를 찾아야만 해결을 할 수 있다고 하고 찾는다 해도 시세 이상으로 대출이 되었기 때문에 몇천만 원의 피해는 감수해야 했어요. 물론 이것도 차를 찾았을 때 이야기고요. 어디서부터 뭐가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시간이 갈수록 부모님 뵐 명목도 없고 하루하루가 너무 힘이 드네요.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오빠를 만나기 전 그때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고 진행 중인데 제발 차를 찾았으면 하는 마음밖에 없어요. 전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여기까지가 오늘 준비한 사연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사연 읽어주는 언니였습니다.